오늘도 투자 초보가 유의해야 되는 요의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가 요즘에 왜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도나 했더니 최근에 이제 어떤 경로로 돈을 모으게 된지 모르겠지만 한 10억 가까이,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이제 할 때 처음으로 세우는 목표치가 이 금액인가 봐요. 이게 가지는 1밀리언 달러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게 전파하는, 본인이 이제 일부러 뭐 전파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자기가 전파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신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의할 말은,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자신이 가장 잘하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자해라. 요 말에서도 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섹터를 소비재로만 국한화할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건데, 제가 항상 말하죠. 한 가지 빠뜨린 얘기가 있어요. 밸류에이션. 요 얘기를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두 가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섹터 얘기. 그렇죠. 이제 흔히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소비재로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뭐가 있을까요? 화학, 철강, 건자재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 섹터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전문 분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소비재로 접근을 하는데, 그 소비재가 최근에 좀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비재가 다행히 요즘 많이 쩔어있는 의류 같은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애플, 또 뭐 있을까요? 뭐 테슬라 등등 있죠. 자기가 자주 썼던 아마존, 이거 없으면 쇼핑을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빅테크에 몰입이 되는 근거가 내가 잘 아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게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산업재가 쌀 때가 있고 소비재가 쌀 때가 있고, 뭐 이걸 또 굳이 더 섹터를 나누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음식료도 있고 유통도 있고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내가 잘 알고 잘 나가는 거, 내가 기호에 맞는 거 찾다 보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을 많이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그때 핫한 걸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먹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이따가 또 말할 거지만, 산업재가 쌀 때가 있고요. 어떤 특정 섹터가 쌀 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섹터를 비교해 봐서 자, 여기가 싸네 하면 여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한다는 건, 잘 안다는 말도 사실은 좀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갤럭시를 써요. 갤럭시를 써서 갤럭시 제품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는데, 과연 이게 삼성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를? 저는 삼성전자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근데 삼성전자를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산업재도 사실은 되게 공부하기 쉬운 거 많아요. 제가 이제 지금 아직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동양 파일 같은 경우도 매출에서 구성하는 거 딱 하나지죠? 한 가지죠. PHC 파일.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요거 공부해서 이해가 되면 그거는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다 모른다는 거를 단순히 내가 지금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내가 공부해도 모르느냐 공부하면은 아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해도 모를 수 있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단순히 지식의 범위가 아니라 그 섹터가 빨리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매출 구성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 종목은 여러 개를 이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섹터가 있어요. 그 종목이 있고, 저는 그거를 모른다고 하지, 내가 지금 당장 지식이 부족해서 모른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지식은 획득하면 되죠. 획득해도 모르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거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버핏이 왜 IT 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IT라고 말하면 이제 웹 기반이 되게 많았겠죠. 그 섹터를 나는 모르겠다. 근데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껌 씹는 방식이 IT 인터넷 시대가 온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위글리를 사겠다. 뭐 이런, 이게 버핏이 말한 거 맞나? 어쨌든 피터 린치가 말했든지 누가 말했든 간에 어쨌든 껌 씹는 방식을 바꿀 것 같진 않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는 건 여기에 수익 추정도 어렵고 무엇보다 누가 강자인지 모르겠고 과점화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한 거지. 그럼 요즘 왜 애플을 투자하느냐, 애플을 왜 투자하냐, 이제는 얘의 사업 영역이 이 정도 영역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 같고 거의 소비자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해도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산업을 단순히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해서 투자 안 해. 아니까 투자해 라는 건데, 안다는 것도 과연 내가 아는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제품 하나를 안다고 해서 그 제품이 여기에 매출 구성에 얼마나 차지를 하며, 매출을 차지 많이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거의 수익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안 하고 꾸준히 어커뮤니티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를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게임 회사, 저는 게임 회사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 게임이 신작이 또 나오면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신작이 다음에 또 잘 될지 파이프라인이 계속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 회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뭐 몇몇 예외들이 있어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 전 잘 몰라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도 제가 좋아하는 기업 몇 개 있지만 대부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삼성 가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는 거는 사장도 모르지 않을까요? 이게 제약회사 사장이라고 제약회사 이 약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 사장도 모르는데 일개 투자자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느냐 모르냐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항상 이 아는 거에 투자해라. 그거부터 하면 됩니다. 이게 좋은 말이긴 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항상 옛날부터 이런 얘기했죠. 피터 린치도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어떤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뭐 중고차 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 중고차 값이 올라가는 건 신차 수요에 대한 어떤 견인 요소기 때문에 이것만 관찰해봐도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이런 투자를 해라. 좋은 얘기죠.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는 거에 투자라는 게 너무 약간 초보적인 발상이에요. 이게 처음에 투자할 때 그렇게 포커스를 해보라는 거지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는 거에 투자하라는 거에서 가장 큰 숨겨져 있는 얘기가요, 밸류에이션이에요. 제가 밸류에이션을 요즘에 맨날 얘기하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많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아는 거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테슬라를 샀니, 뭐 넷플릭스를 샀니, 애플을 샀니, 뭐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 메타로 바뀌었나요?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주가가 왜 빠지는지 한번 생각을 안 해봅니까?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하죠. 실적은 잘 나왔지만 뭐 사이버 트럭이, 저도 흘려들은 얘기 잘 몰라요. 트럭이 원래 런칭이 되기로 했는데 안 돼서 그렇지. 원인을 찾죠. 원인을 찾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견인이 안 되는 겁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실적으로 견인이 돼요. 주가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간다 치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실적이 적자가 나고 적자가 더 커지고 해도 주가가 더 안 내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실적이 아무리 좋은 순간이 와도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왜냐?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TV나 이런 걸 보고, 특히 이제 요즘 주식 예능이 많아지던데 그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저는 이 우리나라에는 금융교육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커리어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학원으로 운영을 하든지 뭔가를, 이걸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 학원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차치하고, 지금 금융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했더니 이제 미디어가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 미디어가 워낙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 안에 뭐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왜냐면은 이래서 결국 이런 투자가 오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3년간 방영을 해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래 3년이 지났더니 이게 맞았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흥미가 유발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좀 초보적이고, 자극적이면서 초보적이면서 뭔가 약간 주식이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쉽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좀 거기서 거부감을 느끼는 게, 주식이 정말 쉽다고 느끼려면 경험이 저는 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식이 그 다른 어떤 뭐 진짜 리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우리가 기여해야 하는 게 더 없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든 사회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식이 사실은 리얼 라이프보다는 더 쉽다고 생각해요.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이 쉽다라고 말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냥 아는 거 찾아가지고 그거 투자하면 투자다. 그래서 무슨 코펠 뭐 어디 브랜드를 찾아가지고 주가가 어땠니?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니?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하면 되니? 이런 식의, 아니면 엄청 초보적인, 미세먼지가 봄에 있는데 지금 뭐 가을이니까 지금 투자하면 되니?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죠. 여름에 아이스크림 주가가 올라가니까 빙그레는 뭐 겨울에 사면 되니?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투자 방식,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그냥 얘기하면서 투자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투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가 항상 빠져 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PER입니다, PBR입니다 이런 얘기로는 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PER 낮은 건 싸고 높은 건 비싸고 뭐 그거는 누구나 알죠.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좀 버블이 낀 거에 대해서 어떤 경고도 주고,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런 거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사람들 좋아하는 거 그럼 얘기해봐야 좋을 거 없잖아요. 내려가 있는 거 중에 좀 저평가된 걸 찾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전에 말했다시피 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환경에 있는데 미디어 관계자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투자에 대해서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아는 것에 투자하라. 좋은 말입니다. 모르는 것보단 낫죠. 근데 그 아는 거라는 게 1번, 실제로 내가 지금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해서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재나 다른 섹터도 충분히 봐야 공평하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평가된 섹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같은 관점으로 밸류에이션,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밸류에이션 싸냐 안 싸냐가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테슬라 차가 앞으로도 잘 팔릴 거야 혹은 실적 잘 나올 거야로 주가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겪어봤죠. 실적 잘 나와도 주가 꺼지죠. 왜냐?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좀 더 기업의 주가를 평가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